안녕하세요. 도전의 취미 로치입니다. 오늘은 2025년을 같이 정리하고 2026년 새로운 계획을 같이 좀 세워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합니다. 사실 2025년을 시작할 때 계획을 몇 가지 세웠었는데요. 정말 많이 못 지켰어요. 네,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몇 개를 지켰느냐가 아니라 왜 실패했느냐. 그리고 그럼 2026년 도대체 어떤 계획을 세우면 성공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요, 왜 실패했고 또 성공을 하는 과정에서 뭘 느꼈고 그래서 2026년 어떻게 살 건지 네, 이런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계획표 이렇게 펼쳐놓고 나 어쩌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로 실패했던 거 아닐까? 네,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계획서 펼쳐놓고 우리 시작해 볼까요? 네. 자, 일단 제가 세웠던 몇 가지 안 되는 계획들. 저는 사실 제의가 아니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진 않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의 계획들, 그것들 하나씩 그 리스트 이야기하면서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, 중국 충칭 여행입니다. 제가 중국어 강사기도 하고요.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중국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요. 충칭은 솔직히 못 다녀왔어요.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X인데, 그래도 중국 여행을 다녀오긴 했거든요. 대련 여행을. 그래서 요거 그냥 성공이라고 제가 체크를 좀 해도 될까요? 네. 근데 제가 여기서 사실은 제가 예전과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포인트인데요. 과거에는 충칭 가기로 했는데 못 갔어. 실패. 약간 이랬거든요. 결론적으로 못 간 건 맞으니까. 근데 요즘에는 인생이 이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나의 체력, 혹은 나의 일정, 나의 무드,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꼭 그 계획이 똑같이 실천되지 않더라도 그 방향성 안에 있으면 성공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이 계획을 바라봐 줘도 되지 않을까? 요렇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O라고.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계획이 조금 틀어지더라도 큰 틀에서 뭔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도 인정해 주기로 네, 요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방향성 내에서는 큰 틀에서 이렇게 지켰는데 나의 일정과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좀 100% 똑같이는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좀 여유를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로 갑니다. 두 번째는 알러지 음식 주 2회 이하 섭취. 제가 알러지가 갑자기 생겼어요.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젠가 갑자기 소고기, 우유, 치즈 약간 이 세트들 있죠. 이 소고기 친구들. 이거 알러지가 생겼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고기를 구워 먹을 정도로, 밥 대신에 고기를 먹을 정도로, 그리고 늘 라떼류를 먹을 정도로, 연유 들어가는 걸 참 즐겼던 정도로. 너무 슬프다, 그죠? 정말 이 우유 세트들, 얘네들을 정말 좋아하던 사람인데요. 어느 날 우유 알러지가 생겨서 그 모든 것들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갑자기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, 그거 진짜 맛있는데. 지금 이렇게 우울할 때는 치즈케이크를 먹어줘야 되는데. 라떼 같은 거 먹고 싶다, 고소한 거. 약간 이렇게 그 맛이 자꾸 생각나서 먹고 나면 컨디션이 나쁜 걸 알면서도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 눈이 간지럽고 머리가 진짜 아프거든요.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도 늘 먹어왔어요. 근데 이제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제가 이제 연말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. 우유 알러지 섭취 좀 줄이자.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. 제가 끊어야지 하니까 절대 안 끊어졌거든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정도 나 왜 안 먹고 있었지? 자연히 끊어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뭔가 세부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안 될 때가 많거든요. 나 오늘부터 야식 안 먹어.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부터 치즈케이크는 완전 끊어. 약간 이렇게 되면 자꾸 그것만 더 생각나고 자꾸 그거를 오늘까지만 이러면서 자기 의지가 약해지게 되잖아요. 그런데 저는 약간 이 무렵이 어떤 무렵이었냐면 연말에 제가 고정 수입이 나오던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. 제가 자발적으로 정리를 했는데도 뭔가 이제 연초가 딱 되니까 나 이제 그러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고정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뭔가 나 이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갑자기 사람이 확 이렇게 180도 달라지게 돼요. 갑자기 사람이 열심히 살기 시작하거든요. 정말 신기했어요. 근데 그렇게 살게 되니까요. 뭔가 이 삶의 어떤 방향과 뭔가 이 태도가 확 바뀌니까 나머지 이런 습관도 같이 확 따라오더라고요.
그래서 세세한 걸 하나하나 고치려고 하면 어려운데 큰 틀에서를 확 바꿔버리니까 같이 바뀌는구나를 제가 느껴가지고요. 이제는 조금 계획이나 목표를 세울 때 큰 틀에서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배달 음식을 끊을 거야.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, 내가 좀 더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가야겠다. 내가 날 사랑해줘야지.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됐긴 됐거든요. 아, 그러면은 알러지 음식보다는 다른 걸 먹어봐야겠다. 같은 배달을 시키더라도 조금 더 건강한 걸 시켜보자.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. 물론 많은 영역에서 매번 성공하진 않았어요. 아, 오늘 안 되네. 오늘은 자극적인 게 땡기네 하면서 많이 먹기도 했지만요.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걸 바꾸려고 할 때보다 오히려 좀 쉽게 이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의 일환으로 제가 또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을 한 건 제가 원래는 운동을 진짜 싫어하던 사람이거든요. 체육 시간을 치료할 정도로 그냥 학창 시절부터 움직이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게 지금 오늘 다이어트하고 살 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건강해져야겠다. 내가 10년 뒤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럼 오늘 내가 건강해야겠다.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갑자기 이제 하게 된 생각이 그럼 건강하려면 지금 막 살을 빼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, 골반 교정 이런 걸 시작하거든요. 근데 이 골반 교정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다 자세가 확 바라지는 거예요. 그리고 딱 자세가 바라지니까요. 이제 조금 허리가 잘 펴지고, 걸어도 허리가 안 아프고, 앉아있어도 엉덩이 허리가 안 아프네? 이걸 느끼고 나니까, 그럼 이제 이걸 잡아주는 이런 코어 운동을 해볼까? 하면서 이제 배 운동하고, 엉덩이 운동하고, 약간 이렇게 하나씩 따라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나 오늘부터 살 빼야지. 이게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그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보자. 약간 이렇게 접근하니까 저는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따라와줬어요. 물론 스트레칭이 살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, 여러분. 저 올해 살 진짜 많이 쪘거든요. 그래서 요게 살 빼는 꿀팁은 아닌데요. 그래도 뭔가 이제 삶을 좀 이렇게 그 긍정적인 플러스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는 꽤나 도움이 되더라. 여기서 이제 운동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추가하시면은 진짜 큰 도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2026년에는 저도 살도 진짜 꼭 빼보려고요. 자, 어쨌거나 그래서 요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었고요. 자, 이제 다음 목표로 한번 가볼게요. 독서를 취미로 삼기. 요거는 제가 완전 성공. 근데 이걸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. 그 시간을 아예 그냥 설정해뒀어요. 아침에 1시간은 독서 시간. 이렇게. 근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던 게요.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다 제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. 뭔가 할 일이 되게 많으면 아침 일찍 눈 떠서 바로 일부터 하고 싶고 저만 그런가? 저는 뭔가 빨리 끝내놓고 싶고 막 일이 막 되게 머릿속에 가득하면 그거부터 빨리 막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뭔가 밥 먹고 뭔가 이 책 읽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한다?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. 마음이 너무너무 급한 날이 많은데 그날마다 이 여유롭게 책을 앉아서 읽으려니까 아우 이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시간은 무조건 읽자. 퇴근을 늦게 하더라도 일단 하자. 나중에는 점점 그 시간을 좀 즐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취미생활, 특히 독서나 이런 것들 매년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잖아요. 혹시 잘 안 지켜지신다면 이렇게 아예 시간을 그냥 고정해서 내놓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. 근데 이 독서는 제가 성공을 했는데요. 제가 영어 공부도 똑같이 독서 1시간, 영어 공부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설정해 뒀었거든요. 이 시간들을 근데 이렇게 평소엔 잘 지키다가 뭐 휴가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 가면 못하게 되잖아요. 못하고 돌아왔을 때 나머지 것들은 다 바로 탁 이렇게 복귀가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명상 같은 것도 스트레칭도 그 독서도 다 바로 탁 되는데 영어 공부는 이상하게 이게 다시 그 원래로 돌아와서 하려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시간을 이렇게 미리 내놓는다고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. 그래도 일단은 시간을 좀 내놓는다. 무조건 이 시간은 그거를 위한 시간이다. 이렇게 설정을 해둬야 그래도 조금 실천이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영어 같은 거는 모르겠어. 이게 여러분들도 꿀팁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과가 바로 보이면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공부라는 건 오늘 공부했다고 내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안 느껴지던데요, 여러분? 더 좋은 꿀팁이 있다면 이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책은요, 사실 여러분, 제가 책 얘기가 나와가지고,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요. 2026년을 시작하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좋겠는 거.
근데 자기계발서여서 아마 호불호가 있을 텐데요. 나는 나의 20살을 존중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의 작가님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고, 와, 인터뷰 진짜 잘하신다. 말 진짜 잘하신다. 뭔가 깊이가 있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의 영상을 2번 반복해서 보고, 다른 분의 채널에 나온 것들을 막 다 찾아보고, 결국에 책까지 이렇게 읽게 된 분인데요. 오래오래 내가 뭔가 해이해질 때 이 책을 꺼내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던 책이고요. 특히 여러 개의 어떤 그 자기계발서 혹은 뭔가 저는 요즘에 좀 내려놓기 약간 이런 마음 수련 같은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 이제 그 책들을 총망라한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어서 그냥 약간 여러 개 읽기 싫은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. 이 책이 좋은 점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원래는 되게 24시간 나 자신을 좀 갈아 넣는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. 그 마인드셋을 좀 바꿔줬어요. 결과도 중요한데 과정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을 좀 즐기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던 그런 책이고요. 이 작가님이 되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개질소충이거든요.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. 이 충실한 것에 대해서 이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소가 풀을 뜯을 때 막 급하지 않잖아요. 거기에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하잖아요. 근데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떠오르지 않았어요. 나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소처럼 충실했던 적이 있나? 없었던 것 같아요. 늘 급했고, 늘 애썼고, 그랬던 것 같아요. 늘 뭔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무언가를 위해 달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의 삶의 태도를 좀 돌아보게 된 책이어서 정말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들도 뭔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 한번 가볍게 펼쳐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다음 목표로 넘어가 볼게요. 다음 목표는 사실 취미 만들기인데요. 실패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. 뭐냐면은 제 주변에 보면 막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. 제 수강생분들 중에도 이렇게 뜨개질을 정말 수준급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제 주변에도 가방을 떠서 저에게 선물을 해주는 지인이나 아니면 막 비즈 이런 그 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. 목걸이, 반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드는 지인이나 이렇게 뭔가 손을 써서 뭔가를 하는 그런 지인들이 진짜 많습니다. 또 제 남편만 봐도 뭐 건담을 맨날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을 이제 옆에 딱 두고 있으니까 저는 늘 생각한 거예요. 나는 왜 이렇게 만드는 취미가 아니라 그거 사는 게 더 편한데? 사는 게 더 예쁜데? 음식 만드는 것도 그거 사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왜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할까?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사치를 할까?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취미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저를 늘 생각해 온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즐기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. 뭔가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. 저처럼 그냥 그걸 하는 행위 자체 하는 거를 즐기는, 그러니까 그냥 그 체험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가 한때 야구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휴가 때면 원정 경기를 다니기도 했거든요. 뭐 대구나 대전이나 막 이런 데 다니기도 했단 말이에요. 그럴 정도로 야구를 즐겨보고 매주 야구를 보러 갔지만 어느 순간 야구를 안 보게 됐는데요. 왜냐면 그때부터 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현장 가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안 가고 직접 체험을 안 하니까 하이라이트 같은 걸 보는 것조차 저는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 커피를 막 열심히 파고들어서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맛있는 커피를 즐기는 그 순간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? 약간 요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 비건 음식 만들기, 뭐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기, 뭐를 뭐 직접 가서 뭐를 배워보기 이런 목표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룰 수가 없겠다. 그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조금 더 체험 중심의 어떤 그 취미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무것도 못했지만요. 그래도 꽤나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년에는 취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라는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게 다도. 이 다도 하려고 보니까
막 그 개완이라든가 막 수구라든가 해가지고 그 도구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준비해놓고 하고 싶은데 우리 약간 공부하기 전에 문방구 가듯이 근데 이것도 굉장한 영역이더라고요. 다 너무 예쁘고 비싸고 비싼 게 예쁘고 근데 내가 막 이거를 막 몇십만 원씩 막 50만 원, 100만 원 주고 이걸 다 막 구한다고 해도 지속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네, 그래서 지금 요즘에 약간 다도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 많이 보고 있어요. 뭐 사야 되지? 이러면서. 그래서 저는 좀 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어쨌든 그런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좀 실패했어. 그럼 그냥 실패했구나. 못했다.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저처럼 체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, 그냥 맛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취미의 어떤 방향을 좀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다. 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. 뭐 비건 음식을 만든다거나 뭐 커피 내리는 어떤 걸 공부한다거나 그런 걸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. 취향은 아니지만 저도 좀 그렇거든요. 집에 커피 머신도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즐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걸 이제 과정을 막 한다는 게 너무 귀찮은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리추얼의 영역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.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내 취미로 하겠다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약간 나를 위한 의식 같은 느낌으로 예를 들어 저는 치즈케이크를 너무 좋아하는데 배민을 시키면 비건 치즈케이크 파는 집은 저희 집 동네에 없거든요. 그럼 저는 늘 알러지 음식을 먹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약간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어떤 구간에 그 나를 위한 비건 치즈케이크를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놔. 그리고 그걸 꺼내 먹어. 그러면 뭔가 재밌게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일환의 느낌으로. 그래서 그렇게는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아주 이거는 난 취향 아니니까 실패, 안 해. 이게 아니고 원하는 방식으로, 그러니까 좋아하는 방식으로 취미를 찾아보되 이건 해보고 싶다 한다면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가 보자. 약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랑 비슷한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. 그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뭔가 실패를 하면 저는 그냥 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. 이렇게 저를 약간 이해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거든요. 그러니까 실패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나 이런 거 싫어하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2025년 저의 어떤 계획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어떠셨어요? 좀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비슷한 점 혹은 실패의 이유가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었던가요? 아니면 저랑은 다르게 또 다른 관점에서 느낀 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은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읽으면서 2026년을 같이 좀 이렇게 계획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내년에는 사실 저는 계속해서 비슷하게 이 취미들과 뭐 이런 취향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져가 볼 텐데 큰 틀에서는 저는 이 두 가지 세상을 즐기기, 나를 더 이해하기 이 두 가지로 가져가 보려고 해요. 사실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요. 저는 제 친구들을 위로하거나 뭐 그런 적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나를 위로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뭔가 남들한테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막 응원의 말을 해주면서 저한테는 사실 조금 무섭게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. 이게 왜 힘들어? 야, 이것도 못해? 약간 전 늘 이렇게 저를 몰아붙였던 것 같아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 했고요. 그래서 2026년도 똑같이 좀 저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뭔가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.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취미들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면서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거든요. 여러분들의 2026년 목표는 뭔지 궁금해요. 공유해 주시고 또 내년 이맘때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이뤘는지 이렇게 또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좀 의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2025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사실 성공했냐 실패했냐라고만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. 그래서 실패라고 규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살을 못 뺐지만 건강해지는 과정 중에 있었잖아요. 그럼 언젠가는 성공하지 않을까요? 저는 약간 이런 마인드셋입니다. 그래서 나 많은 부분 못했지만 그래도 2025는 잘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여러분들도 뭐 실패가 많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뭐 지금 나 알았으니까 2026년은
성공하겠네.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한 해간 저의 영상들 시청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. 2026년에도 재미있고 또 성장하는, 그죠?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.